네,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재활의학과 윤정중입니다. 제가 한참 더울 때 여름에 와서 방송하고 지금은 이렇게 날씨가 선선해진 거 보니까 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오랜만이지만 또 지난번에 저희 국가대표 재활의학과 김준우 원장님 나오셔가지고 달리기 하시는 분들 그 정강이 통증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런 통증을 좀 달리기 할 때 뭔가 좀 예방할 수 있게끔 좀 스스로 교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방송을 하셨었고, 저는 오늘 준비한 내용은, 발목 염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발목 염좌 재활하기. 발목 염좌라는 거는 발목을 삐끗하는 거죠. 그 재활을 다친 첫날부터 완치될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발목 염좌는 사실 뭐 워낙 흔하죠. 우리 살면서 발목 한번 안 돌아가 본 적 없는 사람 없다라고 할 정도로 뭐 그냥 일상생활 하다가 걷다가 딴 데 보고 걷다가 뭐 잘못 뛰어가지고 다치기도 하고 뭐 계단 내려오다가 뭐 느닷없이 그렇게 뛰기도 하고 또는 뭐 등산 갔다가 그럴 수도 있고 뭐 내가 좋아하는 운동이 있는데 운동을 즐기다가 다치기도 하죠. 그렇게 발목을 삐끗하는 경우들은 워낙 많고 근데 이게 어 예전에는 뭐 저 어릴 때뭐 옛날에만 해도 발목을 다쳤다. 그러면 병원에 가면은 엑스레이 찍고 뼈에는 이상 없습니다. 인대가 늘어났네요. 기부사하세요. 그러고 몇 주 기부사하고 이제 풀고 그냥 다니라. 이렇게 한 적들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 뭐 잘 회복되면 상관없는데 그 이후에 뭐 한 번씩 이상하네. 발목이 좀 불안하고 좀 무리하면은 더 붓는 것 같고 그 크게 한번 삐끗한 이후로는 점점 좀 자주 다치는 것 같고 이런 일이 있으면은 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발목을 다쳤을 때 좀 더 세련되게 재활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인대 염좌라고 하는 거는 인대가 다치는 건데 인대가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이제 예쁘게 잘 회복될 수 있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염좌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알아보자면 등급이 한 1, 2, 3단계 정도로 흔히 나눕니다. 그래서 1단계는 보통 그냥 좀 늘어났네요라고 표현할 수 있는 또는 약간의 미세 손상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 1단계라고 볼 수 있고 2단계는 좀, 좀 찢어지긴 했다. 근데 완전히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좀 파열이 생겼다라는 게 2단계. 그리고 3단계는 완전히 파열된 거. 그게 완전히 파열된 게 3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인대 지금은 딱 두 개만 나와 있는데 요 두 가지 인대가 사실은 제일 흔히 다치는 인대긴 합니다. 해부학적으로 좀 다시 보기 전에 염좌는 인대가 다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발목이 돌아갈 때 골절이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엑스레이 사진에 보시면은 이게 비골인데 비골이 이렇게 골절이 나는 이런 경우들도 심하게 삐끗하면 이렇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뭐 안쪽으로 다쳤을 때는 요 경골 안쪽이 이렇게 골절이 되기도 하죠. 이럴 때 골절이 생겼을 때는 뭐 금강거 말고 좀 어긋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이 이제 많죠. 그 외에 또 뼈 조각이 떨어지는 것들도 있어요. 뼈 조각 떨어지는 것들을 견열골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 이 인대가 이제 워낙 단단한 조직이다 보니까 뼈에 붙어 있는 인대라는 거는 뼈와 뼈에 붙어서 그 뼈 사이를 잡아서 안정화를 시켜주는 건데 이 인대가 확 늘어날 때 그냥 뼈를 탁 물고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이제 뼈 조각이 톡 떨어지는 거죠. 그럼 요거를 골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통은 이 뼈 조각 떨어진 게 관절 안쪽으로 막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그냥 두는 경우들이 많죠. 뭐 만약에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인대나 뭐 골절 때문에 다른 골절 때문에 수술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제거를 하겠지만 단순히 그냥 요것만 생겨 있다. 요거 초음파상에서 보이는 이런 뼈 조각인데 요것만 생겨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두는 경우들이 일단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발목이 탁 돌아갔을 때 골절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꽤 많이 붓겠고 디디기만 해도 막 엄청 통증이 나타나겠죠. 그거를
그래도 발목 다치고 삐끗했을 때 병원 안 가고 버티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붓고 디디기만 해도 너무 많이 아프면은 최소한 병원 가서 엑스레이 정도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저희 과 동기, 이제 의대 동기죠. 의대 같은 과 친구가 발목을 심하게 삐었는데 엄청 붓고 막 디디는 것도 되게 힘들어해서 막 질질 끌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병원 가서 엑스레이라도 찍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 친구가 아니다. 그냥 삐끗한 건데 뭐 병원까지 가느냐. 그러면서 계속 질질 끌고 다니다가 며칠 지나서 도저히 안 되겠는지 병원에 갔는데 우리 선배 병원 갔죠. 그랬더니 이제 골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배님한테 의대생이라는 놈이 자기 골절된 것도 모르고 이렇게 질질 끌고 있었냐 라고 해서 혼나고 수술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발목 염좌에서도 골절이 생길 수 있으니 너무 많이 아프면은 꼭 병원 가서 확인을 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인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요게 비골, 요게 경골, 요게 이제 거골이라고 해서 발등뼈인데 제일 많이 다치는 흔한 손상 1위가 요 전거비인대라 그래서 앞에 있는 거골과 비골을 이어주는 이 인대, 요게 전거비인대, 요게 제일 많이 흔하게 다치고 두 번째로는 요 종비인대라 그래서 요거는 발 뒤꿈치뼈 이런 걸 종골이라 그러는데 종골과 비골을 이어주는 종비인대, 요것도 잘 다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가 제일 흔하게 다치고 그리고 위에 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뭐 경비인대라고 보통 흔하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경골과 비골을 이어주는 인대고 요거는 약간 얘네 둘이랑 다치는 양상이 조금 다르긴 해요. 근데 이렇게 다치기도 한꺼번에 다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정해져 있는 것들은 아니고 근데 요거는 조금 다칠 때 다치고 나면은 회복하는 기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내가 눌러봤을 때 아픈데 이 복숭아뼈 기준으로 위에 있는 곳들이 아프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경비인대가 다쳤을 수 있으니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바깥쪽이고 안쪽에는 요렇게 삼각형 모양이죠. 삼각형 모양이라서 삼각인대라고 부르는데 이 안쪽에도 이렇게 인대가 있어서 요렇게 다치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돌아가는 경우에 삼각인대 손상이 가끔씩 오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움직임의 각도가 그렇게 막 크게 나오는 게 아니라서 막 많이 흔하게 파열이 생기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주로 다치는 거는 바깥쪽에 있는 정거비 인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발목 염좌의 재활을 얘기하기 전에 이제 염두에 둘 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요런 것들은 좀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똑같은 발목 염좌라 그래도 어떤 분들은 뭐 그냥 살짝 늘어난 정도 1도, 2도, 3도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런 손상의 정도도 다르고 그리고 이 다친 사람의 나이도 다르고 뭐 성격도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격이 다르면은 재활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우리가 다쳐서 병원 가서 의사한테 진단받고 의사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특히 뭐 초반 며칠은 꼭 조심해 주시고 뭐 만기부서 해가지고 고정하고 웬만하면 딛지 마시고 뭐 이런 얘기 말씀을 드리면은 그거를 철석같이 잘 들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네 해놓고는 집에 가서 좀 이제 며칠 지나다 보면 괜찮거든요. 뭐 약도 먹고 이러다 보면 이제 좀 통증이 좀 줄어드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거 요즘엔 방기부스도 이렇게 찍찍이 형태 돼가지고 풀기도 쉬우니까 그거 풀고 그냥 막 돌아다니고 막 이러다가 더 막 부어오르고 더 아파지고 이러면서 좀 오래 걸리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뭐 직업상 내가 발을 안 쓸 수가 없다 막 계속 써야 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재활의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에서 다음 단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는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다치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질문 조금 대답을 하자면은 도갈님이 발목 불안정 증후군 뭐 그런 게 있다고 본 것 같은데 발목 다치고 나서 재활 제대로 안 하면 그런 게 생기나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그 인대 손상의 정도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막 완전 파열이 와가지고 그 인대가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재활이 제대로 안 되면은 인대가 회복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은 인대가 하는 역할이 뼈와 뼈를 잡아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걸 제대로 못하면은 좀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보통 불안정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게 계속 지속이 되면은 뭐 발목 불안정 증후군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아이스클라우드님은 안녕하세요. 저는 러닝을 취미로 하고 있는데요. 다치진 않은 것 같은데 발목 복숭아뼈 근처가 자꾸 아파요. 이것도 발목 염좌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다치지 않았다. 보통 발목 염좌는 삐끗하면서 다치면서 많이 생기죠. 근데 조금 많이 뛰었더니 복숭아뼈도 안쪽 복숭아뼈가 있고 바깥쪽 복숭아뼈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이런 주변이 아프다라고 하시면은 이거는 인대가 아플 가능성도 있지만은 조금 더 확률이 높은 거는 이 발목 그 구조상 해부학적으로 보면은 이 복숭아뼈 뒤로 돌아가는 그 근육 힘줄들이 있습니다. 바깥쪽에는 비골근의 힘줄인 비골건이 지나가고 있고, 안쪽에는 후경골근, 그리고 발가락, 엄지발가락, 나머지 4개 발가락을 이렇게 굴곡시키는 그 근육들 힘줄들이 좀 지나가거든요. 걔네들이 좀 무리하면서 힘줄염, 건염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근육들 좀 잘 풀어주시고, 정강이 쪽에 있는 근육들 잘 풀어주시고, 스트레칭 잘 해보고, 그리고 러닝할 때 하기 전에 좀 워밍업 시간 잘 가져가시고, 이렇게 좀 달려보고 러닝 강도도 낮춰봤는데 계속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은 병원 가서 정말 힘줄염이 생겼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산타니올님이 재작년 12월이면 2022년 12월에 MRI상 정거비인대 완파, 종비인대 완파, 비골골절, 또 견혈골절까지 생겨서 전체가 멍들고 거동 불편한데도 수술을 안 하고 부목만 3개월 차다가 지금은 걷긴 해요. 계단 내려갈 때 아직도 힘들고 평지 2만보 걷는 건 가능한데 그 이후에는 못 걷겠습니다. 재활치료 될까요? 경비인대는 찢어져서 겨우 붙어 있다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인대가 세 개가 파열됐고 그 중에 2개는 완전 파열, 그리고 골절도 좀 있었다 라고 하는 상황에서 일단 3개월 고정하시고 지금 걷고 계신데 아직도 증상이 있고 아프고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그러면 재활치료가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좀 평가를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통증만 있는 건지 아니면 불안정성, 막 발목이 흔들리고 그러면서 이 뼈와 뼈 사이 간격이 잘 유지가 안 되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관절염 가능성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좀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지금이라도 뭐 인대들을 지금 와서 봉합하는 것들은 쉽지 않을 수도 있고 뭐 가능할 수도 있고 또는 재건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지 아니면은 재활을 해야 되는지는 사실 좀 뭔가 지금 다른 인대들의 상태도 좀 확인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지. 그래서 이거는 근처에 있는 병원 가셔가지고 좀 평가를 해서 재활을 해보자. 근데 재활 치료가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보고 실패하면은 그 이후에 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좀 평가와 재활을 시도해보는 것들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은 조금 이따가 좀 더 받도록 하고 일단 자 1주차 먼저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1주차에는 우리 뭐 되게 다쳤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라이스라 그래가지고 한 3일에서 5일 정도 레스트, 아이스, 컴프레션, 엘리베이션. 또 앞에 P가 붙어서 프라이스라고도 하죠. P가 붙으면 프로텍션, 보호를 해준다는 거죠. 보호와 안정은 이제 비슷한 의미입니다. 냅두라는 거죠. 고정하고 가만히 놔두세요. 그 다음에 냉찜질 해주세요. 그 다음에 좀 압박할 수 있으면 좀 압박 좀 해주세요. 그리고 올려놔주세요.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다 염증을 조금 줄이고 그리고 부종, 붓기를 좀 빼기 위한
그리고 그래서 통증을 최대한 이제 좀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고정하는 것들은 반기부술 하는 경우들이 제일 많고, 그리고, 걸어도 되나요? 라고 하시면은, 걸어도 되긴 되죠. 왜냐면은 병원까지 아마 걸어 오셨을 거 아니에요. 이미 걸어 오셨어. 그래서 걷는 것들은 가능하고, 걷는다는 거는 이제 체중을 실는다는 건데, 그것도 인대 손상, 정도에 따라서 뭐, 그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걷기만 해도 이제 체중을 쉽게만 해도 많이 아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정도면은 아마 인대가 꽤 파열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럴 때는 그래도 초기 며칠 동안은 안 디디면 더 좋습니다. 근데 너무 안 디디는 것도 좀 오래 지속되면 안 좋은데, 그 초기에는 안 디디면 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목발도 이제 짚고, 가능하면 내가 상황이 허락이 되면 목발 짚는 것들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첫 주에는 이제 최대한 염증 줄이고, 부종 줄이고, 통증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들,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냉각 치료 필요하고, 약 먹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바르는 소염제 같은 것들도 바를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차가운 그런 붕대, 테이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으면서 약간 압박도 해주고 아이싱도 되는 그런 치료까지도 할 수가 있겠죠. 인대가 이제 파열이 의심되면은 병원에 가면 이제 많이 부었어요. 걷기도 힘들어요라고 하면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는데, 초음파를 봤을 때 요게 인대입니다. 이렇게 막 엄청난 결들이 많이 보이죠. 고무줄 막 100개 있는 것 같은 이런 결이 보일 때 요게 정겁이 인대인데, 이게 비골, 요게 거골이에요. 요 두 개를 이어주는, 이 하얀 게 뼈고, 두 개를 이어주는 이 인대가 잘 붙어 있는 건 요런 거고, 파열된 거는 요런 거죠. 똑같은 부위를 봤는데 되게 다릅니다. 여기서 이렇게 인대가 쭉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뻥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결손이 생긴 거죠. 이렇게 끊어져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파열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인대가 파열이 됐구나. 내가 제대로 다쳤네. 그래서 좀 제어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수술과 비수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인대가 파열이 됐을 때, 물론 골절이 있으면은 수술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그냥 인대만 파열이 했다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 인대 끊어져서 수술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하는 게 좋은지, 어떤 경우에는 뭐 굳이 수술까지 안 해도 되는지, 이런 건데, 결국에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고, 선택의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은 수술을 해야 될 확률들이 점점 더 올라가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인대 파열된 게 완전히 파열됐는지 좀 부분 파열인지 보면은, 부분 파열인 경우에는 막 그 수술하는 경우들은 잘 없고, 이제 완전 파열, 완전히 끊어졌어요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요게 하나 정거비인대 하나만 파열됐나요? 또는 정거비인대랑 그리고 뭐 종비인대까지 둘 다 완전 파열이 됐나요? 이런 거 봐서 둘 다 완전 파열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점점 이제 고민이 점점 되는 거죠. 둘 다 완전히 파열됐고, 이런 적이 처음이에요. 또는 반복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처음인 것보다는 자꾸 삐어요. 다치고 인대 파열됐다 그래가지고 막 치료 잘 해가지고 회복됐는데 또 삐었어. 그래가지고 반복적으로 계속 삔다. 그리고 이번에는 처음에는 막 부분 파열했는데 이제는 완전 파열돼가지고 완전히 다 파열됐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점점 또 고민이, 수술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이게 불안정성이 있는지, 아까 얘기했던 불안정 증후군, 그런 것들, 뼈와 뼈가 덜컹덜컹 거리는 것들, 그게 이제 병원에서 의사가 만져보면은 좀 어느 정도 나오고, 또는 객관적으로 보는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얘를 이제 뼈를 밀어가지고 이 뼈와 뼈 사이의 간격들이 이렇게 쓱 벌어지는지, 이런 것들 이제 객관적인 지표를 보는 거죠. 평가하는 스케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점수로 이렇게 따져가지고 어느 정도 점수 이상이 되면은 좀 불안정성이 꽤 있네요. 라고 하면 이제 이것도 이제 점점 수술 확률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고, 이 상황에서 이제 수술 고민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불안정성이 생기면은
흔들려요. 흔들리면은 거골 위에 이렇게 연골이 발라져 있는데 그게 참 쭉 막 계속 충돌이 생겨서 연골 결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한 요러고 뭐 한참이 지났어요. 예를 들어 20년, 30년이 지났다라고 했을 때 발목 관절에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관절염이 좀 심하게 오면은 그때는 좀 치료가 스케일이 좀 커지는 거죠. 그냥 뭐 인대 봉합, 뭐 재건 이런 걸로 끝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치료의 결과도 좀 그렇게까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관절염이 오지 않게끔 미리 사전에 관절의 안정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수술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또 이게 관절염이 불안정성이 있다고 해서 나중에 관절염이 다 오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근력 잘 키워주고 재활 잘 해주면은 관절염이 안 오는 분들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이제 연구에 의하면은 한 2, 30년 지났을 때 관절염이 올 확률이 한 20%에서 30% 정도 된다. 그러면 내가 20%나 30% 안에 들지 또는 70%에서 80% 안에 들지, 그거는 앞으로의 생활 습관이나 나의 활동 정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이도 생각하고 활동을 얼마나 하는지, 내가 얼마나 발목을 써먹을 건지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게 필요한 거죠. 물론 선수다라고 하면은, 내가 운동선수면은 내 기량이 이게 점점 좀 이렇게 뭐 뛸 때마다 자꾸 불안하고 제대로 못 뛰겠고 자주자주 삔다라고 하면은 수술을 하는 확률이 점점 더 올라가겠는데, 또 그렇게 막 나는 발목을 많이 안 쓸 건데 그리고 재활 열심히 할 건데 라고 하면은 재활을 시도해 볼 수도 있죠. 그러다가 안 되면은 그때 가서 뭐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대가 이제 회복이 되려면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느냐, 찢어졌다 라고 하면은, 찢어지면은 요렇게 결손이 생긴단 말이에요. 결손이 생기면은 이 자리에 우리 겉에도 이렇게 딱 찢어지면은 피 나고, 피가 이제 점점 이렇게 굳으면서 딱지 생기고 회복이 되잖아요. 요 안에도 피가 이렇게 막 몰려 들어가지고 이렇게 채워줍니다. 채워주면은 걔네들이 안에서 이렇게 굳어가면서 조금 끈적끈적해지면서 선지 같아지고, 그럼 걔네들이 결손대 부분을 조금 메꾸고 있고 그걸로 막 여러 가지 조직 반응들이 생기는 거죠. 막 치료하기 위한 염증 반응도 생기고 여러 가지 막 세포들이 막 몰려 들어가지고 여기 막도 형성하고, 그러면서 연결성을 이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막 고치는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됐던 게 이렇게 됐다가 점점 뭔가 연결성이 생기면서 이렇게 메꾸게 되는 거죠. 메꾸게 되는데, 이런 과정이 한 평균적으로 한 4에서 6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메꿨으면은 끝인가요? 라고 하면은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메꿔진 요 부분은 원래 있던 인대랑은 저 그림만 봐도 되게 다르잖아요. 이 부분은 원래 있던 인대보다 강도도 좀 떨어지고 유연성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있던 인대로 다시 돌아가는 그 리모델링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은 이 4에서 6주 지나고서부터도 또 연구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몇 달은 걸린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몇 달까지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회복 과정이 이제 잘 되기 위해서 조건은, 첫 번째는 또 다치면 안 되겠죠. 그 사이에 또 확 돌아가가지고 또 벌어졌다 그러면 저 과정을 또 고쳐야 되는데, 얘네들도 우리 몸도 이거를 그렇게 잘 고쳐놨더니 또 다쳤어? 그러면은 사실 그 전보다는 이제 회복 과정이 조금 더 나쁘겠죠. 그래서 또 다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적절한 자극이 필요하다. 적절한 자극은 체중도 좀 초기에 좀 잘 실어주고, 그리고 관절 각도 운동들도 조금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치료를 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2주차를 얘기할 건데 그 사이에 또 조금 질문 답변을 드리자면은, 그림자 귀신과 행복 TV님, 완치라는 기준이 뭔지 알고 싶어요. 통증 없어지면 완치인가요? 아니면은 재검해서 깨끗하면 완치인가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슬라이드로 하나 준비한 게 있어가지고 그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여님, 작년 9월 1일부터 재발돼서 평지 걷지 못하고 계단 이용 못해서 한 달간 엘리베이터만 이용했어요. 지금은 운동 금지 처방받아서
발목 아껴 쓰고 있어요. 또 다칠까봐 걱정이에요. 이렇게 좀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계시죠. 그러면은 요거는 내 인대가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가지고 파열된 부분들이 제대로 복구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은 재생을 위한 인대 재생을 위한 치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재활해가지고 인대가 아예 끊어져서 없는 그런 사람들 은근히 많거든요. 그런데 나는 멀쩡한데 하면서 잘 지내는 그런 운동선수들도 많아요. 그런 선수들과 그 계속 아픈 분들의 차이는 약간 근력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통증을 조금 더 컨트롤 한 다음에 재활 열심히 해가지고 근력을 잘 키워서 좀 운동도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계절 33님이 새끼발가락 골절 당하고 초기에 골절인지 모르고 2달 정도 방치했는데요. CT로 확인될 만큼 큰 골절은 아닌 것 같은데요. 거의 6개월 정도 됐는데 엑스레이상 붙었다는데 새끼발가락을 완전히 꺾으면 통증이 오고요. 좀 걸으면 얼얼하고 피로가 오는데 어떤 재활 운동이 필요할까요? 이거는 새끼발가락 골절이 이제 제대로 안 나은 거, 이제 불류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사실 안 붙어도 통증이 없으면 괜찮거든요. 근데 통증이 있다, 완전히 꺾으면 통증이 좀 있다라고 하셨고, 이게 그러면 통증이 골절 때문에 온 건지 아니면은 그 주변에 있는 인대 때문에 온 건지 좀 구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6개월이 지났으면은 이게 뼈가 붙었다 떨어졌다 이런 것들을 반복하지 않는 이상 그냥 불류압이 된 상태로 지내다 보면은 뼈에 의한 통증일 가능성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인대라든지 힘줄 조직 때문에 아플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재활 운동이 필요할까요? 라고 하면은 새끼발가락 움직이는 그 근육 힘줄들을 강화하는 것들도 필요할 수 있고, 스트레칭도 필요할 수 있고, 만약에 인대에 있는 것들이 회복이 제대로 안 됐으면 인대부터 먼저 회복시키는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재활을 하는 거죠. 재활을 할 때 주변에 있는 새끼발가락뿐만 아니고 나머지 4개 발가락 그리고 발바닥 근력들, 그런 것들을 키워주는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넘어가서 2주차인데 2주차는 이제 본격적으로 인대를 회복하는 이제 치료가 필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체중 부하도 좀 시작했고, 그리고 재생 목적의 치료 같은 것들, 이런 체외 충격파, 주사 이런 것들을 병원 가면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를 꼭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안 해도 어느 정도 아까 막 이런 인대 회복되는 과정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회복될 수 있는데 내가 병원에 갈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렇다면은 병원 가서 조금 더 이런 조직 재생 이런 것들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이런 회복 목적의 치료는 해주면은 더 좋습니다. 뭐 주사 같은 경우는 뭐 DNA 주사 또는 뭐 인대 강화 주사 프롤로 또는 뭐 콜라겐 주사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관절 운동 요거는 자제해야 되고, 이렇게 위아래로 까딱까딱 하는 것들, 내리고 올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요거 하니까 너무 아픈데요, 이거 참고 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은 너무 아픈 거는 굳이 참고 하지 마시고, 안 아픈 정도의 범위 내에서 하시거나, 아니면 요 정도는 내가 참을 수 있다, 그냥 약간 뻐근한 정도인데 하는 것들은 조금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들 해주실 필요가 있고, 여전히 그 부종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막 관절 안에 이렇게 초음파로 보면은 물이 차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물인지 피인지는 뭐 뽑아보기 전에는 알 수 없겠지만 피일 확률들이 높겠죠. 왜냐하면은 빵 끊어지면 피가 철철 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게 다 흡수가 안 되고 남아 있을 수가 있는데, 인대가 회복할 때 피는 좀 필요하긴 한데 너무 많을 필요도 없거든요. 그러면 피가 이렇게 빵 이렇게 나 있는 것 때문에, 압박 때문에 아플 수가 있어서 때로는 주사를 넣어서 피를 뽑아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좀 편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치료를 하게 될 수도 있고, 여전히 부종이 남아있을 때 냉찜질, 뭐 마사지 치료, 그리고 바르는 소염제 같은 것들, 그리고 약도 좀 더 먹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아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약 물리치료 이런 것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3주차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요거 방기부스는 빼요. 방기부스를 2주하고 뺄 수도 있는데 그 전에도 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 손상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첫 1, 2주 1주하고 빼는 경우들도 꽤 많고, 그리고 뭐 한 열흘 정도에 빼는 경우들도 많고, 2주에 빼는 경우들도 있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한 2주 정도 넘어가는 것들은 그렇게 권하진 않아요. 예전에는 뭐 이 고정을
오래 하는 게 더 좋으냐, 아니면은 빨리 빼고 이렇게 움직이고 딛고 이런 것들이 더 좋으냐, 이런 것들이 논쟁이 좀 있었는데, 그게 논쟁을 좀 더 거치면서, 그래도 빨리 빼는 것들이 인대 회복에 좀 더 좋다라는 것들이 좀 더 우세적인 의견들이 있어서 요즘에는 2주 넘어서까지 막 계속 하세요라는 것들은 말씀을 많이 안 드리는데, 대신에 그 반기부는 빼고, 그래도 요거 이거 말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 보호대는 착용을 하시라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요런 이런 보호대를 하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아예 양쪽에 이렇게 탁탁 단단한 걸 대가지고 발이 이렇게 돌아갈 수 없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보호대를 착용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보호대마저 이제 너무 불편해서 못하겠어요라고 하면은 테이핑을 하기도 하죠. 그런 테이핑도 어느 정도 이제 잡아줄 수 있는 것인데, 테이핑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C테이프라 그래가지고 엄청 짱짱하게 유도 선수들 막 맨날 발목 안 들어가게 이렇게 막 감는 그런 테이핑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거 맨날 그 내가 스스로 하고 뜯는 거 되게 아프거든요. 그런 거 할 바에 그냥 보호대 차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체중을 이제 완전히 실어주는 것들이 좋고, 뭐 충격파, 주사 이런 것들 여건 되시면은 계속 유지하는 것들 좋고, 그리고 관절 운동, 스트레칭, 근력 운동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 발가락 같은 것들도 좀 움직여주는 것들이, 발가락 운동도 해줄 필요가 있어요. 나는 발목을 다쳤는데 발가락을 움직여야 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발가락을 움직이는 그 힘줄들이 결국에는 내가 다친 이 정겁이 있는데 바로 그 옆에서 이렇게 힘줄들이 모여서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얘네들도 같이 다쳤을 수도 있고 조금 늘어났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한동안 이렇게 고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안 쓰다가 좀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렇게 뻐근하고 늘어나면서 이제 뻣뻣하고 아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이제 물리치료를 해주거나 스트레칭 해주고, 그리고 고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근육은 안 쓰면은 점점 힘이 빠지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선 발바닥, 발등, 발가락 사이사이에 있는 근력들, 그런 것들도 다 강화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은 이쯤 되면 사실 많이 줄어드는데, 인대 손상에 의한 통증들은 많이 줄어드는데 또 다른 데 통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발가락 이렇게 구부리는 그 복숭아뼈 주변 근육들, 힘줄들 아플 수도 있고,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얘네들도 아플 수가 있고,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비골근 힘줄, 비골건이라고 하는 얘네들도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프면은 치료, 뭐 물리치료 또는 뭐 약 또는 주사까지는 글쎄요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인대 회복되고 점점 안정되면서 주변부에 있는 통증들은 자연스럽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5주, 6주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인대 손상 회복 과정들이 점점 이제 끝나가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뭐 보호대를 이때까지 유지할 수도 있고 테이핑도 유지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내가 불안하고 좀 흔들리는 것 같다, 좀 걱정된다라고 하면 좀 더 유지해도 되고, 이때쯤 뭐 별로 아픈 것도 없고 걱정되는 거 없어요라고 하시면은 일단은 그때는 뭐 보호대 테이핑도 이제 제거해도 될 정도의 주차가 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상황 따라서 좀 다른 거고요. 요때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좀 살만하거든요. 살만하니까 막 좀 쓰다가 다시 돌아가는 경우를 최대한 경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재활은 뭐 재활을 하는 이유는 관절의 안정성 그리고 재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활을 하는데, 이 주로 어떤 걸 하게 되느냐, 근력을 키우는 것들, 그리고 밸런스, 그리고 고유 수용 감각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한번 이렇게 빵 이렇게 다치면서 인대도 파열되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좀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이제 회복시킬 수 있는, 인위적으로 내가 다시 재활 훈련을 통해서 좀 내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야지라고 할 만한 것들, 그런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게 결국에는 밸런스 운동, 고유 수용 감각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이따가 뒤에 있는 슬라이드에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증 여전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통증은 뭐 재활 운동에 의한 통증일 수도 있고, 또는 다친 부위가 뭔가 좀 약간 흔들리면서 염증들이 생겨서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구분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 가셔가지고 이게 재활하면서 아픈 건지, 또는
안에 있는 다친 데가 다 안 나와서 좀 아픈 건지 그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주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약을 조금 당분간 먹는 경우, 그런 경우들도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7주가 넘었다. 7주 이후에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렇게 손상된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메꾸고 어느 정도 다 안정이 됐다. 그 이후에는 이제 리모델링 과정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원래 있던 인대 조직으로 돌아가는 시기가 이제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때는 몇 달에 걸린다 했으니까 그 원래 있던 이제 콜라겐 타입 차이가 있는데 그런 타입으로 돌아가는 그 시기고, 그럴 때 이제 계속 다치지 않고 그리고 근력 키워주고 밸런스 만들어주고 고유수영 감각 훈련들을 계속 유지하는 것들이 좋고, 이때는 꽤 근력도 붙고 이러다 보면은 고강도 운동을 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플레이오메트릭스라 그랬는데, 뭐 박스 점프라든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반복 달리기 이런 것들도 하게 될 수 있고, 내가 만약에 운동을 하다가 다쳤어. 예를 들어 축구를 매일매일 매주 이렇게 하던 사람인데 다시 축구해도 되나요? 라고 하면은 이제 축구 스포츠 스페시픽 트레이닝이라 그래서 그런 공도 차보고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씩 해볼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거죠. 물론 대부분은 그 전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왕이면 어느 정도 이제 연결성이 생기고 난 이후에 하는 것들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할 수 있는 운동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엄청 많은데 그래도 저희는 이제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주로 보여드릴 거예요. 혼자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제일 쉬운 거 밴드 운동인데, 이런 이제 밴드를 좀 이렇게 짧게 만들어 가지고 발 사이에 걸고 우리 비골근의 강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타겟은 오른쪽 발목이 되겠고, 오른쪽 발목에 비골근입니다. 여기 수건 이렇게 깔고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를 이렇게 버티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미는 거죠. 바깥쪽으로 미는데 지금 하시는 분은 약간 성격이 급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좀 빠르게 하시는데 천천히 하시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통증의 강도에 따라서 내가 이만큼 갈 수도 있고 조금 갔다가 조금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단 천천히 갔다가 버티면서 천천히 오는 것들이 중요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바깥쪽에 이런 근육들이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강화 운동 같은 것들. 그리고 뭐 몇 번을 해야 돼요? 한 번 할 때 뭐 하루에 몇 번, 또 한 번 할 때 몇 번 해야 되냐 라고 하시면은 그거는 뭐 많이 하실수록 좋습니다. 근데 하고 나서 너무 아프다, 이상하네, 저거 재활을 하고 나니까 더 아프네 라고 하면은 약간 강도나 뭐 횟수는 좀 줄여줄 필요는 있고, 근데 자주 하실 수 있으면 뭐 한 번 할 때 뭐 10번씩 3세트를 하고 뭐 하루에 3번 정도 한다. 이런 기준을 조금 정해놓고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런 바깥쪽 비골근의 강화 운동 같은 것들은 이렇게 밴드 운동을 하실 수도 있고, 우리 집 밴드 없는데요 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앉거나 서서 벽에다가 이렇게 발을 대고 이렇게 그냥 쭉 밀어요. 이게 미는 거죠. 밀면은 또 이런데 바깥쪽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움직임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등척성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근력에 힘이 들어갑니다. 근육에 힘이 들어가고 쭉 10초 동안 밀었다가 힘 뺐다가 또 쭉 10초 동안 밀었다가 힘 뺐다가 이런 것들도 해주는 것들도 도움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 가지 운동 방법이고, 요거는 이제 안쪽을 강화하는 방법이에요. 요거 운동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 안쪽을 운동을 하는 건데, 얘는 지금 우리가 바깥쪽을 다쳤는데 이렇게 가고 있으면은 다친 인대가 쫙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초기에 하는 것들은 조금 권장하지 않고, 그래도 한 5주, 6주 그 정도 됐을 때 하시는 게 좀 더 낫겠다.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이렇게 가는 것들은 안쪽에 있는 후경골근을 강화하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돌려서 버텨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 안쪽이 이제 근력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확 넘어가지 마시고 초기에는
조금만 넘어가면서 천천히 가다가 버티면서 천천히 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해주시는 게 좋고, 나는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아까 했던 거랑 이거랑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면은, 아까 전 슬라이드에 나왔던 바깥쪽에 있는 비골건을 키워주는 그런 운동을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밸런스 운동, 고유수영 감각 운동,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학다리 짚고 혼자 딱 서 있기, 이거를 내가 처음에 몇 초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목표 시간을 정해서 그냥 한 발로 서 있으면은 여기서 계속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면서 근력도 계속 움직여주고, 그리고 내 신경들도 내 신경이 발목에 있는 신경부터 이렇게 얘가 쭉 올라와서 내 머리까지 가겠죠. 뇌까지 가서 다시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이 길을 이제 계속 이제 막혔던 길을 다시 뚫어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시 해주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눈 뜨고 하다가 이후에는 이제 할만하다 싶으면은 눈을 감으세요. 라고 해서 눈 감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해주는 겁니다. 눈 감고 하면은 아마 더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던 분들도 잘 안 되네 이러면서 툭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이제 평지에서 나는 평지는 이제 뭐 별 문제가 없는데 평지는 너무 쉬워라고 하시면은, 이런 밸런스 보드 같은 것들 또는 뭐 보수 이런 것들 요즘에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또는 뭐 집 근처에서 사셔가지고 요 위에서 이제 한 발로 버티는 것들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딱 똑같은 자세로 해가지고 버티는 것도 처음에는 뭐 목표는 10초, 그 다음에 뭐 목표가 20초 또는 30초 하는 거고, 눈 뜨고 하는 것들 문제 없다라고 하면은 눈 감고도 해보시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약간 스쿼트 동작이라고 그러죠. 한 발로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이런 것들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운동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런 고유수영 감각이라 그래서 내가 고유수영 감각이라는 거 하는 거는 내가 평지만 걷는 게 아니잖아요. 뭐 경사로를 걸을 수도 있고 울퉁불퉁한 길을 걸을 수도 있는데, 이게 걸을 때 발을 내가 요런데 이렇게 안정적으로 딛고 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이렇게 잘못 디디면서 확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치기 전에는 별 문제 없이 그냥 이상한 길들도 막 탁탁탁탁 잘 걸어 다니는데, 다치고 나서 한번 고유수영 감각이 깨지고 나면은 그게 회복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는 평지가 아닌 곳을 걸을 때 또 다칠 확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회복을 시켜주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신경부터 뇌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길을 이제 다시 터준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런 것들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저기를 디디는데 원래는 눈 감고도 내가 목표하는 지점이 저기다라고 하면은 딱 디딜 수가 있었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저기를 딛겠다고 발을 뻗었는데 엉뚱한 데로 이제 발이 착지를 하는 거지. 그런 것들도 고유수용 감각 중에 하나거든요. 걔네들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재활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양쪽을 다 해보시는 게 좋고, 이거는 밸런스 운동, 고유수용 감각 운동 같이 되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뭐 이런 콘이 없어도 집에서 뭐 물건들 놔두고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 찍고 옆에 찍고 뒤에 찍고 또 반대쪽 옆에 찍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유지하면서, 요거는 이렇게도 하고 또 반대로도 하고 또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찍는 것들, 이것도 눈을 감고 해보시는 것들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어려울 거예요. 이런 훈련도 한번 해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경비인대 손상이라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이 위쪽에 나타나는 이 하이 앵클 인지를 그러죠. 위에 있는 발목의 손상이다 라고 해서, 여기가 다치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복숭아뼈 보다 약간 위쪽 레벨이 누르면 되게 아프다라는 거죠. 얘는 요거보다는 막 이렇게 외회전이나 이런 약간 다치는 양상이 좀 다르긴 한데 그럴 때 앞으로 툭 하고 이제 인대가 손상이 올 수가 있고, 얘는 다치면 조금 더 곤란합니다. 더 치료하기가 어렵고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보조기도 좀 짱짱한 걸로 아까 양옆을 잡아주는 거 있죠. 그런 거를 탁 차고 오래 지내야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병원에서 뭐 주사 치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게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뭐 그냥 정겁인데 좀 다쳤나 늘어났나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은데 라고 하면은 뭐 굳이 병원 안 가셔도 될 수도 있는데, 이 위쪽이 아프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병원 가서 좀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완치의 기준은 눌렀을 때 안 아프고, 그 다음에 뭔가 좀 움직이고 걷고 이렇게 했는데 붓기도 없고, 다음날 그날 밤 그 다음날 붓기도 없고 아프지도 않다. 그리고 깽깽이라 그러죠. 한 발 뛰기, 이렇게 한 발로 뻥뻥뻥뻥 뛰어보고 한 발로 멀리 뛰기도 하고, 이제 양쪽을 비교해 보는 거죠. 내가 만약 오른쪽을 다쳤다 그럼 왼발로 한 발로 어느 정도 뛸 수가 있는가, 오른쪽을 한 발로 어느 정도 뛸 수가 있느냐 비교해 봤는데 별 차이 없다. 그리고 영상 소견, 영상은 초음파 소견이 될 수가 있겠죠. 초음파를 찍었을 때 인대가 다 붙어 있네요, 연결성이 다 유지가 돼 있네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근데 사실 초음파 막 한 달 지나고 봐도 예전에 다치기 전 그런 얇고 깨끗한 그런 인대로 돌아가 있지 않거든요. 막 이만큼 부어 있어요. 부어 있는 것들은 꽤 몇 달이 지나야지 초음파상에서 예전 상태로 좀 회복되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완치의 기준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리모델링이 끝나는 거는 꽤 몇 달이 걸린다라고 봤을 때, 그거보다는 일단 연결성이 생기고 통증이 없고 붓기가 없고 이렇게 좀 뛰어봤을 때, 그날 뛸 당시, 그리고 뛰고 난 다음 뭐 저녁이나 밤, 그리고 다음날 아침까지 문제가 없다. 그리고 내가 불안하지 않다. 그리고 한 발 뛰기를 했는데 양쪽이 비슷하다. 이러면은 이제 거의 다 나았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다치지 않게 그런 조심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완치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초기에는 이제 붓기 빼고 고정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한 1주에서 2주 정도 고정하고 적절한 자극, 뭐 체중 부하, 발목 움직임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인대가 잘 붙을 수 있게 우리는 옆에서 도와주는 거죠. 내 인대를 이제 도와주는 거고, 병원에서 좀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 더 유지를 하시고, 그리고 예전 인대 상태로 이제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계속 근력 키워주시고 밸런스 잡아주시고 고요수용 감각 키워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질문 더 있는데, 인대 봉합술을 하고 나서도 재활을 해야 되나요? 수술을 하게 됐을 때죠. 수술을 하고 나서 봉합술을 하고 나서 재활을 해야 되나요? 재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술이라는 게 그냥 찢어진 인대 그냥 딱 꼬매고 끝이 아니고, 그 정도의 간단한 수술만 하더라도 하고 나면은 꽤 붓고 발목 움직임도 많이 제한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각도를 만들고 근력을 키우고 붓기도 빼고, 수술도 마찬가지로 수술하고 나면은 고유수용 감각, 밸런스 이런 거 다 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각도 만드는 것들 조금 소홀히 했다가 나중에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만약 오른쪽 수술했는데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각도가 다르네 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 막 재활하고 각도 만들려고 하면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가능할 시기에 재활을 적절히 잘 해가지고 각도도 잘 만들고 근력도 잘 만들고 감각들도 키워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창님이 발목인대나 근육을 강화시키는 웨이트 운동이 있나요? 웨이트 운동. 웨이트 운동이라고 하면은 되게 거창한 것 같고, 일단 재활 개념의 운동이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밴드 운동도 밴드 색깔마다 이렇게 저항의 강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제일 간단한 거, 이 비골건 근력 강화하는 것들 해주시고, 요거 괜찮다라고 하시면은 안쪽에 있는 후경골근, 그러니까 이 복숭아뼈 바깥쪽 안쪽에 있는 애들 강화시켜주고, 발등 발바닥에 있는 근육들 강화시켜주는 건데, 얘네들은 뭔가 기구를 이용한다기보다는 발목 움직임, 발가락 움직임, 그래서 밴드 이용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쉬울 수가 있고, 웨이트 기구를 이용한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발가락 운동을 기구로 이용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좀
이렇게 하나하나 좀 타겟을 잡아가지고 조금씩 예를 들어서 발도 내재근이라 그래서 이렇게 발가락을 쫙 벌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라든지 쭉 구부리는 것들 이런 것들도 발바닥이 있다 이게 바닥이다 그러면 발바닥을 여기다 대고 이렇게 구부리는 것들 이런 것들도 좀 꾸준히 유지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 발목은 흔히 다칠 수 있는데 그냥 막 심하지 않으면은 굳이 재활 안 하고 그냥 좀 지나다 보면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뛸 때 아프고 많이 붓고 이러면은 인대 파열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세련되게 내 인대가 다친 것들을 잘 회복시켜서 불안정성으로 가지 않게 반복된 염자가 오지 않게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관절염이 오지 않게 재활을 제대로 해주는 것이 좀 길게 봤을 때는 좋기 때문에 재활 과정을 잘 겪으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 저는 또 다음번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